발을 내려다보며 저 발톱이 원래 저랬던 건 아닌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말하려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미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변화입니다. 엄지발톱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칙칙한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창백한 분필 같은 흰색으로 혹은 한쪽 가장자리 근처가 이상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예전보다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깎을 때 가장자리가 부스러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피부에서 살짝 들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초반에는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긴급한 문제라기보다는 보기 흉한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랍니다. 그러다 나중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은 석 달이 되고 어느새 그 발을 예전보다 더 뒤로 빼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양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릅니다. 수영장에서는 발을 옆으로 틀어놓습니다. 한쪽 발톱만 다르게 깎습니다. 이 제품을 사고 또 다른 제품을 사고 그 다음 또 다른 제품을 삽니다. 하나같이 빠르고 깔끔하고 간단한 효과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지나친 약속이 넘쳐나고 솔직함은 턱없이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열정보다 솔직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걸 고쳐주는 마법의 액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을 흔들어 보이지 않겠습니다. 한번 바르고 한번 담그고 인터넷에서 찾은 기발한 방법으로 두껍게 자란 무좀 발톱이 햇볕에 안개 겉이듯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희망마저 낭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메시지에서 그 무엇보다 꼭 들어야 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발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 신경손상이 있으신 분, 면역체계가 약하신 분,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는 분, 발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것은 집에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 존 박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집에서 실험해 본 뒤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의 발 문제와 고위험군의 발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고위험군의 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지거나 빨개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걷기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해도 될 작은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욕실에서 스스로 화학자 놀이를 그만하고 존 박사님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 즉 고집스러운 발톱 무좀과 씨름하며 서랍 가득 실망만 쌓아온 평범하고 건강한 분들께 제가 아는 가장 유용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진실이 아닙니다. 가장 잘 팔리는 진실도 아닙니다. 가장 유용한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발톱 무좀은 보통 속도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해의 전환만으로도 수많은 헛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며 한번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고 로션이 쉽게 닿는 발톱 위에 얌전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가 잘 스며들지 못하는 딱딱한 발톱 안쪽 깊숙이, 아래에, 그리고 주변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페인트를 계속 칠하면서 왜 지하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발톱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발톱은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건강한 발톱도 뿌리부터 끝까지 자라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발톱이 손상되거나 두꺼워지거나 감염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시작되더라도 눈에 띄게 달라 보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로부터 빠른 시각적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제품들이 계속 팔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 실망스럽다는 걸 깨달을 때쯤이면 두 번째 제품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세 번째, 그 다음은 네 번째. 고집스럽다는 비난은 무좀이 받고 치료를 충분히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본인이 받고 병은 다시 한번 지갑을 가볍게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는 동안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평범한 것들은 잘 팔릴 만큼 화려하지 않아서 아무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요법은 병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요법은 건조함입니다. 발이 흠뻑 젖은 느낌이 들지 않으니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조함이 아닌 진짜 건조함을 말합니다. 곰팡이균은 축축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따뜻함, 정체된 공기, 갇힌 수분, 어두운 신발 속, 땀에 젖은 양말, 좁게 구겨진 발가락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젖어 있는 발에 작고 방치된 모든 구석을 좋아합니다. 곰팡이균에게 아늑한 집을 지어주려 했다면 12시간을 내리 신고 저녁에 벗어 다음날 아침 제대로 환기도 되기 전에 다시 씻는 땀에 절은 신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하면서 왜 발톱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즐겨 신는 똑같은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신고 다니다가 집에 오면 벗어놓고 다음날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는 내내 신발 안쪽은 어제의 수분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흠뻑 젖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건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문제를 달고 다닐 만큼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축축하고 충분히 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꺼운 양말, 긴 출퇴근 시간, 서서 일하는 교대 근무, 그리고 거의 느끼지 못하는 약간의 땀까지 더해지면 없애려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발을 담그기 전에, 오일을 바르기 전에, 크림을 사기 전에 발을 곰팡이균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십시오. 젖은 양말은 최대한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면 여분의 양말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수분을 피부에 가두는 대신 흡수하고 배출하는 통기성 양말을 신으십시오.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이라면 발가락에 공기를 쐬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같은 신발을 건조시킬 시간도 없이 매일 신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신발을 번갈아 신으십시오. 가능하다면 한 켤레에 하루 전체를 쉬게 해주십시오. 신발을 열어놓으십시오. 끈을 느슨하게 풀어두십시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기적의 액체에 2만 원을 쓰면서 매일 아침 발가락을 다시 집어넣는 축축한 동굴에 대해서는 단 1분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며 건성으로 닦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닦으십시오. 발톱 주변을 닦으십시오. 발가락 아래를 닦으십시오.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발의 주름 사이에 숨은 수분은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샤워 후 깨끗하다고 느끼면서도 양말 속으로 수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은 그런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신발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신발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신발이나 양말에 항균 파우더를 약간 뿌리면 수분을 줄이고 환경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쪽을 환기시키십시오. 오래되고 갈라지고 안쪽이 영구적으로 눅눅한 신발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어떤 신발은 한 번 더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퇴시켜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자리 잡은 바로 그 축축한 공간으로 매일 발을 되돌리면서 발을 치유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압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게 핵심일 리 없어요. 분명 진짜 답은 건조한 양말이나 환기된 신발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여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속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평범함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단순함을 비효율로 착각합니다. 공짜인 것은 작은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환경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조건을 계속 제공하면서 비싼 희망으로 발톱을 아무리 코팅해봤자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건조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초입니다.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건너뛰는 종류의 요법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어떤 것도 약속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민간요법은 발톱을 짧게 자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짧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무좀 발톱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작은 요새가 됩니다. 발톱이 두꺼울수록 변색, 이물질, 손상된 구조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질수록 신발 앞쪽과 더 많이 마찰하고 걸을 때마다 부딪히고 발가락을 계속 자극하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톱을 짧게, 편안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짧게 깎으십시오. 너무 두꺼워서 잘 깎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줄로 갈아내십시오. 한 오후에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목공 작업이 아닙니다. 목재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두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십시오. 얇은 발톱은 관리하기 쉽고 관찰하기 쉬우며 두꺼운 판보다 바르는 치료제가 더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이 두꺼운 발톱을 누르는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생각보다 자주 문제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무좀 발톱에 손톱깎이나 줄을 사용했다면 아무렇지 않게 같은 도구로 건강한 발톱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도구들을 소독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감염된 발톱 전용 줄이나 손톱깎이를 따로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닦아두십시오. 따로 보관하십시오. 문제가 발 나머지 부분으로 구경 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무좀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말하지만 많은 경우 익숙하기 때문에 무해하게 보이는 나쁜 습관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발톱을 뜯지 마십시오. 답답하다고 조각들을 떼어내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가 발톱 아래를 긁으라고 했다며 아무 금속 도구로 파헤치지 마십시오. 자극된 피부, 조직의 작은 상처들, 거친 취급은 성가신 문제를 더 나쁜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관리가 공격적인 손상보다 거의 모든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은 티트리 오일인데 여기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요법 중에서 티트리 오일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해합니다. 효능에 대한 평판이 있고 약품 냄새가 나고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느낌이 들고 무력감을 느낄 때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중요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티트리 오일을 시도해보기로 했다면 마법의 지우개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 작은 압박 중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전부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작은 꾸준한 힘일 뿐입니다. 먼저 발톱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잘 건조하십시오. 적당한 양을 사용하십시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톱 주변 피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피부가 바른 것으로 인해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헐거나 따갑거나 성나거나 더 나빠 보이기 시작한다면 중단하십시오. 자극을 참는다고 얻는 상이 없습니다. 무좀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앞서 발에 붙어있는 피부가 불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칭찬받는 자연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나무도 자연에서 옵니다. 자연적이라는 것이 온화하다는 것과 같지 않고 온라인에서 인기 있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일부 사람들에게 더 큰 루틴의 일부로서 조심스럽게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피부를 태우거나 심하게 벗겨지게 만들거나 건조한 양말, 깨끗한 신발, 짧게 깎은 발톱의 노력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면 그것은 도움보다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답답함을 줄여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열흘 동안 발톱이 변화되어 보이기를 바라며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실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성급함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개선이 있을 때 그것은 종종 먼저 악화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야 건강한 발톱이 천천히 앞으로 자라오면서 뿌리 부분이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마법이 아닙니다. 대개는 거의 지루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톱에는 나름의 일정이 있고 그것은 당신의 달력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민간요법은 식초 종욕인데 여기서도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식초 종욕은 기적의 목욕이 아닙니다. 일주일짜리 치료법이 아닙니다. 2번 하고 승리감에 손톱깎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고 루틴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일반 식초를 섞은 대야를 준비하십시오. 피부와 일정에 맞게 일주일에 몇 번 잠시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후에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완전히. 특히 발가락 사이를.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담그기라는 말을 듣고 담그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오래 지속되는 습기 자체가 개선하려는 바로 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발을 대야에서 꺼내 반쯤 말린 채로 양말 속에 넣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잦은 족욕으로 피부가 자극받는다면 횟수를 줄이십시오. 목표는 발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곰팡이균에게 덜 편안하고 전반적으로 치유 습관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땀이 많이 나는 발이나 신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려 수분을 줄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소한 방법을 선택하든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수분을 줄이고 두께를 줄이고
마찰을 줄이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보다 더 오래 꾸준히 하십시오. 수년 전 평생발로 일을 한 어떤 나이든 남자를 알았습니다. 재미삼아 성분표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고 튜브에 쓰인 반짝이는 약속들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 기억에 남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어제 신었던 작업화를 이틀 연속 신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신발을 넓게 풀어놓고 공기가 움직이는 곳에 두어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다른 짝을 신었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꼼꼼히 챙기냐고 물었더니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신발은 손으로 만졌을 때 건조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어제의 발을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계속 어제의 축축함 속으로 발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발이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남은 것은 화려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여 쌓은 통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좀해지는 것은 지저분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발톱에 무엇을 바르느냐가 싸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진짜 싸움은 매일매일 그 발톱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신발, 양말, 건조, 깎기, 인내, 습관. 그것은 기적 광고가 될 만큼 흥미롭지 않지만 끝없는 좌절과 점진적인 진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종종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왜 큰 약속들이 넘쳐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다른 포장에 담긴 같은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요. 솔직한 메시지는 팔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메시지는 이 문제가 고집스러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메시지는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메시지는 병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메시지는 증상이 심하거나 아프거나 퍼지거나 단순히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판매 페이지에 크고 빛나는 글자로 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없애세요는 쉽게 팔립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쉽게 팔립니다. 이 하나의 독특한 성분은 쉽게 팔립니다. 며칠 만의 효과는 쉽게 팔립니다. 속도는 매혹적입니다. 확실성은 매혹적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확실성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제품을 파는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어두운 방의 악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생각, 선택적인 이야기, 그리고 절박한 고객들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한 제품을 시도해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 단순한 정상적인 발톱 성장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보고 전적으로 제품 덕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가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후기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정에 그 후기를 읽으며 자신의 두꺼운 발톱을 내려다보고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클에서 사라지는 것은 상식에 결합된 인내입니다. 눈먼 인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에 실제로 맞는 습관에 대한 인내 있는 꾸준함을 말합니다. 발을 건조하게 하십시오. 발톱을 깎으십시오. 신발을 번갈아 신으십시오. 도구를 깨끗이 유지하십시오. 원한다면 순환 보조 국소 치료제를 사용해 보십시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빠지거나 아프거나 퍼지거나 단순히 나아지지 않는다면 고집을 전략이라고 자위하는 것을 멈추고 존 박사님께 진찰을 받으십시오. 그 부분을 반복하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소음 속에서 이것을 듣기 위해 반복이 필요하니까요. 발가락이 빨갛거나 뜨겁거나 부어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거나 걷는 방식이 바뀔 만큼 아프다면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신경손상 또는 면역체계가 약하다면 실험하기 전에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발톱이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변화하거나 단순한 무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존 박사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존심은 수없이 많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을 망쳐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한 일상 계획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발톱만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깨끗하고 건조한 양말을 신으십시오.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면 여분의 양말을 가지고 다니며 갈아 신으십시오. 통기성 좋은 신발을 신고 가능하다면 같은 신발을 매일 환기 없이 신지 마십시오. 집에 오면 발을 해방시키십시오. 공간을 주십시오. 공기를 쐬어 주십시오. 씻고 난 후에는 특히 발톱 주변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건조시키십시오. 감염된 발톱을 짧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줄로 갈아 얇게 하십시오. 발톱 도구는 깨끗이 유지하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티트리 오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가 불편함을 보이면 중단하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 식초 족욕을 하고 싶다면 좋습니다만 이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극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느리고 솔직한 변화를 지켜보기 시작하십시오.